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한능건 기출문제 풀이 77강 일제강점기 1910년대 독립운동사 1910년대 국내에서는 비밀결사단체가 만들어지고 해외에서는 여러 독립운동 기지 중국과 관도와 연해주와 하와이와 미주 지역에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파트인 거 압니다. 6개 중에 4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이 인물도 쉽진 않아요. 원래는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너무너무 중요하신 인물입니다. 근데 수험항서에도 많이 나오는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활동하신 거 보면 제러한인 러시아에서, 그럼 러시아면 어디겠습니까? 연해주죠. 그리고 나머지 대동공부도 너무 어려웠고, 연해주면 성명회, 13도 의군, 권업회 이런 힌트들, 해조신문, 권업신문 이런 게 좀 나왔으면 더 쉬울 텐데, 그리고 이상설의 대한광복군 정부와 선병희의 대한국민의회죠.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최재형이 또 관련이 있고, 그래서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냥. 그래서 연해주에 있는 연해주에 있는 독립운동 활동을 골라야 되는데, 일단 이게 연해주는 알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건 최재형 선생님이 연해주에서 활동했다는 걸 모르면 진짜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권업회, 권업신문. 물론 권업회와 권업신문은 이상설로 수험항서에는 더 많이 기출되긴 하죠. 어려운 문제 인정합니다.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은근히 최재형 선생님이 한 2번 정도 한능검에 기출되었다는 거, 연해주의 위대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님 기억하시고요. 서점서숙과 민족교육, 그리고 서점서숙은 명동학교로, 이건 간도죠. 그 다음 여러분, 제가 개념 강의 때 지도 다 체크해 가면서 간도가 어디고 연해주가 어디고 해결해 드렸지 않았겠습니까? 신흥무관학교 남만주 삼원보죠. 남만주고 서간도에 삼원보가 있죠. 한인애국단 결성, 이거는 임시정부가 아직 우리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알리자라고 상해에서 만들어졌고, 상해에서 한인애국단원 중에 윤봉길의 의거 때문에 상해를 떠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신한청년단 혹은 신한청년당 다 맞습니다. 역시 상해죠. 1918년에 만들어졌고 김규식을 파리강화에 파견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최재형 선생님이 모르셨으면 연해주의 위대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한 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단체. 이것은 총사령관 박상진, 부사령관 김좌진.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단체 중에 대한광복회죠.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단체 누가 2개 있습니다. 빨리. 임병찬의 독립의군부, 박상진, 김좌진의 대한광복회. 7.8 처벌했고 독립운동 기지 만들려고 했다는 대한광복회. 공화정책 국민국가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답 떨어져 버리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러분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단체 대한광복회는 1915년에 만들어지는데 1919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어떻게 이거 만드는데 주도한답니까? 불가능하고요. 봉오동에서 전투에 승리했을 때 무장투쟁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1920년에 봉오동 전투에 승리했고요.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여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역시 상해 임시정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구미위원부고요. 중국군 관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1930년대 초반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1930년대 초반에 진짜 무장투쟁에서 너무너무 많이 출제되죠. 만주사변 이후에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조선의용군과 손을 잡고 영릉과 흥경성에서 승리했고,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은 중국의 호롱과 손을 잡고 쌍송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등에서 승리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여기 영릉과 전투 나왔으니까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하나. 됐나? 다음 문제. 가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우리 학교 역사 동아리에서 어느 지역의 민족운동을 조명하는 답사 사진전을 개최해요. 근데 명동학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서점서숙을 이상설이 만들었고, 이상설이 헤이그 특사로
네덜란드까지 가게 되니까 그 이상설의 제자뻘이었던 김약연이라는 사람이 명동학교를 계승해 나가거든요. 그리고 봉오동 전투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간도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권업회는 이제 연해주라는 거 알고 계시죠? 최소한 여러분 성명회, 13도 의금, 권업회, 이상설에 대한 광복군 정부와 손병희에 대한 국민의회가 연해주다라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 중강단 결성의 항일투쟁, 이 중강단은 분명히 대종교 관련해서 기출되었고, 이 중강단이 명칭이 북로군정서로 바뀐다니까요. 북로군정서군이 청산리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대첩 다 북간도에 있었고,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패배했던 일제가 분노감으로 북간도 주민들을 이렇게 많이 학살했던 게 간도 참변인가 아신다면 이거는 북간도니까 정답이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숙모학교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건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학교. 어렵죠. 숙모학교는 아직까지 정답으로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조선 독립동맹 앞에 화북자부터도 괜찮죠. 조선의용대 무장투쟁 문제가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만, 조선의용대가 화북지대가 돼가지고 나중에 김원봉이 그 화북지대에 합류하지 않고 충칭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니 김두봉을 중심으로 화북조선독립동맹 1942년에 만들어진 무장투쟁에서 다시 만납니다. 이 조선독립동맹의 산하부대가 그 유명한 조선의용군이잖아요. 조선청년독립단은 동경에서 일본에서 1918년에 만들어졌고, 여기서 28 독립선언서를 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쉬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분 50회에 심화 1급 80점을 넘는 분이 거의 없었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니 이걸 어떻게 푼단 말입니까? 가인물 해놓고 이렇게 흉상을 줬습니다. 근데 국회의사당의 중앙홀에 있는 가의 흉상이래. 뭐 국회의사당에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은 알 수도 있겠네. 그는 안창호, 양기탁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했고요. 국권 포탈 이후에 서간도 삼원부로 건너가 경학사 신강숙소. 누굴까? 이회영이나 이석영 선생님이 국회의사당에 이렇게 동상이 있기도 좀 어렵고, 왜냐면 경학사 신강숙소, 안창호, 양기탁과 신민회, 그러면 이회영, 이석영이 더 유명합니다만, 여기 어쩔 수 없죠. 이제 아무래도 당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 그러니까 최초의 국회의장이었던 인물이 이동영 선생님이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리고 설령 그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사당에 있으니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을 맡았겠다. 그러니 바로 여기 동상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요령껏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어려운 문제죠. 이동영 선생님이십니다. 나머지 어떤 인물들인가 볼까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금부, 1912년에 임병찬의 독립의금부. 고종 밀지, 복벽주의, 전제군주제를 다시 만들고자 했던 임병찬, 국권 반환 요구서 제출했다가 잡혀서 죽게 되는 임병찬, 1910년대 국내 비밀 결사단체 독립의금부 기억하셔야 되고요. 독립투쟁 과정을 서술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나중에 저 뒤에 일제강점기 제일 뒷부분에 민족문화 수호운동 파트에서 한국사 연구 공부할 때 신채호와 박은식이 민족주의 사학자라고 아주 중요하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박은식은 한국 통사도 썼지만 독립운동 지열사도 썼고, 특히 임시정부의 사료편찬서에서 이 독립운동 지열사를 써내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식 선생님. 태백광로예요. 일제 패망과 광복에 대비해 조선건국동맹 1944년 중도 좌파 여운형이 중도우파 안재홍과 손을 잡고 만들었다는 것을 나중에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룰 거고요. 헤이그 특사 1907년에 건너가죠. 이 1907년에 헤이그 특사 파기한 것 때문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다라고 1907년에 여러 가지 사건들 선후관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상설, 이준, 이위종 이렇게 세 분이 건너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야 진짜 이 보기 자료만 가지고는 솔직히 이동영인 거 캐치내기 어려웠다.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제가 4문제 이렇게 풀었고, 다음 시간부터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무장투쟁 이렇게 쭉쭉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